미술학원을 아마 처음 가시게 되면 아마 이것부터 배우게 되실 거예요. 가장 쉬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리기 어려운 이유가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바로 틀린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녕하세요. 디자인고 강남 캠퍼스의 남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투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육면체를 그리는 법, 육면체를 틀리지 않아 보이게 그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시라는 단어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 꿰뚫어 보다라는 뜻의 꿰뚫다, 그리고 보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꿰뚫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꿰뚫어 보느냐? 투시라는 것은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평면에다가 입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즉 2D를 3D로 느끼게 하기 위한 일종의 착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2D, 즉 평면의 위에다가 입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은 이렇게 평면, 2D이지만 2D를 3D로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뒤쪽 공간과 앞쪽을 뚫어서 이 앞뒤 공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평면을 입체로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근, 가깝고 먼을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시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1점과 2점, 3점이 있습니다. 투시를 잡으려면 소실점을 먼저 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할 때 수평선, 지평선, 이제 뭐 바닷가나 이렇게 시야가 멀리 튀어져 있는 공간을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평선이 이렇게 존재해요. 자기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기 눈높이,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자, 눈높이에서 가까워지고 멀어지면서 윗면과 아래면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크기만 커져 보이거나 작아져 보이는, 멀고 가까운만 표현이 되고, 이 수평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 수평선보다 위에 있다 하면은 그때로부터 이렇게 점점 카메라에 보일 때는 아랫면이 먼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랫면이 점점 보이고 윗면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형태가 달라져 보인다. 그리고 이 눈높이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반대로 윗면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투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점은 소실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정면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면이 먼저 보이면 소실점을 향해서 갑니다. 한 개의 소실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점 투시는 소실점이 한 개 존재하고, 이 소실점을 향해 가는 이 선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평선과 수직선, 이 친구들은 평행합니다. 그러면 2점 투시는 이제 소실점이 2개 존재하는 거겠죠. 이 수직선들은 평행합니다. 그래서 2점 투시는 소실점이 2개 존재하고, 쉽게 X, Y, Z 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X는 이제 가로, Y는 세로, 그리고 Z는 앞뒤 공간을 표현하는 축인데, 2점 투시에는 Y축, 즉 세로 방향의 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실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3점 투시로는요, 소실점이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실점이 먼저 있고, 아까 2점 투시에서는 평행이었던 Y축, 세로의 길이 선들이 아래쪽을 향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즉, 소실점은 뒤를 향해서 이제 같은 지점을 향해 뻗어나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과 뒤가 사실은 길이가 같은 선들이지만 거리 차이에 의해서 더 길어 보이고 짧아 보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투시는 이상은 아실 필요도 없고,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3가지 투시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육면체를 그리는 방법, 육면체를 쉽게 그리는 방법, 틀리지 않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육면체가 왜 중요하느냐? 가장 쉽기 때문에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려운 형태, 만약에 형태가 어려운 것들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독제라든지 이런 형태가 복잡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틀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형태를 좀 약간 틀리게 그렸다라고 해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육면체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육면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소재,
가장 자주 보고 익숙한 소재일수록 그 형태가 어긋나면은 눈치채기가 가장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리기 어려운 이유가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바로 틀린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육면체가 왜 중요하느냐? 앞으로 이제 다음 단계에 가서 이제 심화 과정이나 뭐 더 어려운 것들을 이제 그리게 될 때 무조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육면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360도로 돌려서 그릴 수 있다면 어떤 소재든 자유롭게 전부 다 정확한 형태로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소재들은 기초도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사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사위도 육면체란 말이죠. 그러면 정확한 육면체를 그렸다 하면 이렇게 면이 깎인, 둥글게 깎인 주사위를 그리게 될 수가 있어요. 커다란 덩어리를 가지고 깎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형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그리고 싶다면 육면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육면체를 내가 그리고 싶은 것에 맞게 깎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육면체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 각도로 돌려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 미술관 다닐 때 그 여러분들이 갖는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기대감을 경험해 보셨을 거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 미술학원에 다니려고 한다, 아니면 미술을 배우려고 한다 할 때는 앞으로 막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불어왔을 텐데, 처음에 오면은 미술학원에 오면 이런 것들을 막 배운단 말이에요. 뭐 원근법, 1점, 2점, 3점 하는 투시도법, 이러한 설명들을 막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야? 나는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배우려고 왔는데 또 뭔가 필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이론인 것 같고 이러한 복잡한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투시의 원리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점점 그림을 배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 몸으로 체득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미술을 시작해야 할 지금 단계에서는 끝까지 하는 것, 그림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면체를 그리는 방법, 육면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용어들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이제는 가까우면 커지고 멀면 작아진다. 여기 제 주먹 있죠? 이것을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이게 점점 커 보여요, 주먹이. 하지만 이렇게 뒤로 멀어질수록 작아 보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온 것들,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육면체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육면체도 어딘가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이상해 보일까? 소실점은, 그러니까 멀어질 때 한 곳을 향해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실점이 이렇게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서 모이는데 이 친구는 지금 다른 곳을 향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이 지금 서로 향해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은 곳을 향해서 멀어져야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길이가 같다고 저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런 식의 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 육면체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이죠. 자, 그럼 이게 왜 어색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 이 Y축의 가운데 있는 Y축의 이 수직선, 이 세로선은 이 수평선과 수직이 되어야 돼요. 이 각도의 관계가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수평선과 각도가 수직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투시. 투시를 지금 했는데 투시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육면체라고 인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는 이제 투시를 이런 것도 많이 배웠었는데요. 예, 이런 투시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높이,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봤을 때 그런 경우에서 이러한 곽투시가 이제 약간 보이게 될 수는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실제로 이러한 투시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정육면체고 크기가 다른 건데
크기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눈에 이 부분이 먼저 보이겠죠. 여기보다 여기가 저희 눈에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서 시작되는 거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을 보는 것에 비해서. 만약에 이 커다란 육면체도 멀리서 보게 된다면 이런 정도의 투시로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 눈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투시가 강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리모컨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리모컨을 지금 이렇게 보든 뭐 어떻게 보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투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이 과투시가 일어나게 보이려면 정말 이렇게 눈에 가까이 대고 여기서 이 앞쪽과 뒤쪽의 거리를 볼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과투시가 살짝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까지 알아야 할까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압박감을 느끼면서까지 이것을 꼭 지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육면체를 그릴 때 중요한 것은 틀려 보이지 않게 그려주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각각 마주보는 선들을 평행하게만 그려주셔도 크게 틀려 보이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투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소재를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투시를 넣지 않으셔도 틀려 보이는 일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먼저 연습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는 완전 평행하게 그릴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 뻗어나가는 선들을 약간씩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잡아 보이게 해주시면 웬만한 투시는 틀려 보이는 일이 없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마스터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시점에 육면체를 그리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육면체를 틀리지 않아 보이게 그리는 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기둥을 틀리지 않아 보이게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강남 디자인고의 남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